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제가 이번 S24 울트라를 갤럭시 언팩 발표 시점부터 계속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제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24 울트라는 이제 제 메인폰입니다. 기존 리뷰 영상들에선 디자인, 디스플레이, 성능, 카메라 이런 식으로 당연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의 리뷰 영상은 이번 S24 울트라가 어떻게 하드웨어적으로 개선이 됐고 벤치마크를 돌려서 몇 점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구글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리뷰보다 S24 울트라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저한테 도움이 됐고 실사용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유용하고 어떤 기능들을 잘 사용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도 벤치마크 점수처럼 수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이전 영상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S24 울트라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플랫형 디스플레이에 상하단 양옆 베젤이 모두 균일한 올레드 패널이 탑재가 되었는데 제가 S24 울트라에서 가장 큰 장점으로 뽑고 싶었던 게 바로 디스플레이였습니다. 2600니트 밝기로 굉장히 밝은 데다가 플랫한 디스플레이, 저반사 코팅은 물론이고 심지어 어둡게 사용할 때도 제가 가지고 있는 Z 폴드 5나 아이폰 15 프로 맥스보다 훨씬 어둡게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아마 자기 전에 유튜버 같은 거 볼 때 저처럼 최대한 어둡게 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디스플레이 중에서 가장 어둡게 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아니었나 싶고 상하단 양옆 베젤 균일하게 바뀌고 배경화면이 은은하게 나오는 AOD 스타일로 바뀌었는데 이게 사실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서부터 먼저 처음으로 도입이 된 건데 이런 디테일들이 시각적으로 저한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S24 울트라 전반적인 외형이랑 잘 어울리고 위젯도 잠금 화면에 추가를 해서 AOD 화면에서도 위젯을 볼 수 있다 보니까 다음 스케줄 같은 거 갈 때 캘린더 일정 보거나 날씨 상황을 볼 때 굳이 화면 켜서 들어가서 일일이 눌러서 찾아보고 할 필요도 없고 이런 편리성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제가 생폰으로 티타늄 그레이색을 쓰다가 지금 티타늄 블루를 지금 쓰고 있는데 확실히 생폰으로 들고 다녀도 생활 스크래치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내구성이 좋았는데요. 다만 S24 울트라 같은 경우 모서리 부분이 각이 져 있는 직각 형태다 보니까 벽에 찍히거나 했을 때 S24랑 S24 플러스 또는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과 비교를 하면 쉽게 도장이 벗겨지거나 아니면 찍힐 경우가 그렇게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언팩 발표 이후부터 썼던 티타늄 그레이 색상 모서리 부분에 도장이 살짝 벗겨지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저반사 코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품 필름처럼 저반사 코팅이 되어 있는 필름을 쓰지 않는 이상 일반 필름이나 강화유리 필름 같은 것 사용했다간 일반 디스플레이 느낌으로 돌아가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볼 수 있기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전 삼성 기기들에선 감성적인 요소가 그렇게 크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AI와 같이 새로운 기능들도 당연히 유용하긴 하지만 오히려 이번 S24 시리즈는 감성적인 부분에서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됐던 것 같아요. S24 울트라에서 S펜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2024년도에 스타일러스 펜을 내장해서 출시를 하는 건 삼성이 유일한데 저는 물론 S펜을 그렇게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없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펜을 꽂았을 때 똑딱이 부분이 아주 살짝 나와 있어서 펜을 쉽게 찾아 뽑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출시되고 나서부터 메인폰으로 계속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S24 울트라를 메인폰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게 디자인 다음으로 AI 그리고 원 UI가 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친구들, 아는 형들이랑 가평에 놀러갈 계획을 하려고 시간이 되는
되는지 통화를 돌려봤었는데 통화가 끝나고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들을 정리하고 무슨 요일부터 무슨 요일까지 시간이 되는지 녹음된 통화를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요약을 하니 쉽게 그 일정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폰 같은 경우도 이번에 ADAS를 통해서 통화 녹음이랑 녹음한 통화를 텍스트로 볼 수 있지만 자세하게 요약을 해서 보기도 어렵고 ADAS는 심지어 딜레이나 SKT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쓰다가 기본 통화 앱으로 바꿨었고요. 이런 사례 말고도 제가 만약에 업무 전화했던 거 다시 확인을 하거나 저처럼 짧은 통화가 아닌 10분 이상 넘어가는 통화한 거에서 필요 없는 말들을 다 필터링해서 필요한 부분을 찾으려고 할 때 텍스트로 아주 쉽게 찾으면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리어답터답게 이번 연도 하반기에 나올 갤럭시 Z 플립 6, 폴드 6에 대한 소식을 외국 매체에서 찾아보다가 개인적으로 한국어보단 영어가 더 편할 정도로 영어를 쓰는데 문제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간혹가다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있거나 요약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삼성 인터넷 앱에서 AI 로고를 눌러준 다음 번역을 하거나 요약을 해서 볼 수가 있어서 제가 테크투데이 영상에서 차후에 폴드 6, 플립 6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삼성 인터넷에서 영어로 된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할 때 실시간으로 번역된 자막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기능들도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런 기능이 삼성 인터넷 앱에서만 지원된다는 게 좀 아쉽긴 했었습니다. 유튜브 네이티브 앱에서도 이런 기능들을 지원했더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사용을 하면서 삼성에서 그리웠던 몇 가지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갤럭시 G 시리즈를 사용을 하건 아니면 S23 울트라를 사용을 했을 때 항상 제가 아쉽다 느껴졌던 기능이 있었는데 바로 AI를 활용한 사진 편집입니다. 비행기 창문에서 찍은 사진 같은 거 보면 핸드폰이 비춰져서 하늘이 제대로 안 보인다거나 반사가 전반적으로 많은 사진이 캡처됐을 때 AI 지우개로 반사된 부분을 지울 수가 있고 이게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지워집니다. 아니면 핸드폰을 살짝 기울게 해놓은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버려서 수평이 안 맞게 사진이 나온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포토 어시스트 AI를 통해 기울기를 조절해서 비워져 있는 부분을 AI로 채울 수도 있었고요. 물론 이 기능은 100% 자연스럽게 편집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간단하게 조절을 해서 편집하기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유용한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갤럭시 AI를 메인으로 내세울 정도로 다양한 AI 기능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실시간 통역 통화 기능은 딜레이가 어느 정도 있기도 하고 외국 업체랑 통화하거나 아니면 여행 갔을 때 말고는 별로 사용을 안 할 것 같다고 느껴졌고 오히려 갤럭시 AI라 하면 챗GPT나 구글 바드처럼 챗봇 형식의 어플도 있어서 채팅으로 정보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코딩 개발자나 저처럼 컴퓨터 디자이너들을 위해 어떤 상황에 대한 코드를 짜준다든지 생성형 AI를 통해 이미지를 생성을 해준다든지 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AI 기능에 대한 부재도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생성형 포토 어시스트 같은 경우 어도비 포토샵처럼 생성형으로 채운 사진들 예시 두세 가지를 이상을 내놓아서 어떤 결과물이 더 나은지 소비자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상하고 부자연스럽게 채워져 버리면 다시 뒤로 가기를 눌러서 3을 다시 선택을 해서 지우고 다시 생성형 AI를 돌리고 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갤럭시 AI의 시작점이 S24 시리즈다 보니 그 이후 그러니까 폴드6나 플립6가 나올 때쯤 또 AI를 활용하여 대화면의 편리함을 개선시켜 준다거나 S25 시리즈가 출시될 때쯤에 더 다양한 AI 기능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S24 울트라를 사용을 하면서 최적화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용하면서 버벅거린다든지 아니면 프리징 이슈가 있다든지 했던 경우도 없었고 삼성폰에서 이렇게 부드러움을 볼 수 있었던 건 이번 S24 울트라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배터리는 제가 사용했던 아이폰 15 프로 맥스랑 비슷하게 오래 갔었습니다.
저는 집에선 와이파이 6, 외부에선 5G, LTE를 사용을 했고 기본 모드에 밝기는 자동으로 해두고 사용을 했으며 인스타그램과 멜론, 카카오톡을 위주로 사용을 했고 유튜브도 계속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배터리 사용량 90% 기준, 스크린 온타임 기준으로 9시간까지는 사용할 수 있었고 아침 9시에 나가서 저녁 7, 8시까지 사용을 해도 배터리가 30%, 20% 정도 남아서 배터리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Always On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모량 비중이 제일 커가지고 배터리를 좀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께서는 이 배경화면이 은은하게 나오는 AOD를 꺼두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열 같은 경우 평상시에 사용할 때 별로 크게 못 느꼈고 대신 AI를 활용할 때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촬영을 할 때라든지 할 때 카메라 렌즈가 있는 오른쪽 부분이 아주 살짝 미지근하게 올라오는 느낌은 종종 받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신처럼 완전 하드한 게이밍은 안 하지만 스텀블가이즈나 아니면 브롤스타즈처럼 간단하게 시간 때우기 좋을 때 플레이할 만한 게임들을 좀 해봤는데 큰 발열 문제도 없었다 보니까 라이트하게 게이밍을 하실 거라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24 울트라는 10배 광학줌을 지원했던 10메가픽셀 마운트 카메라에서 5배 광학줌까지 지원하는 50메가픽셀 마운트 카메라로 대체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S23 울트라도 사용을 해봤지만 S23 울트라를 제가 메인폰으로 사용을 했을 때 불편했던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3배와 10배 사이에서 적당히 5배 줌이나 6배 줌으로 당겨서 촬영을 하려면 3배 광학줌을 지원하는 10메가픽셀 마운트 카메라에서 디지털 줌으로 당기는 방식이라서 AI가 후처리해서 최대한 개선시키기는 하지만 뭉개지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S24 울트라에선 5배 마운트 카메라로 대체를 하면서 1배, 2배는 200메가픽셀 메인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3배는 기존 10메가픽셀 3배 마운트로 5배 줌으로 10배까지 센서가 더 커진 50메가픽셀 마운트 카메라로 크롭을 해서 디지털 줌으로 촬영을 해서 10배 안으로 줌을 해서 촬영을 할 땐 S23 울트라보단 확실히 개선이 됐고 옵션도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3배 마운트 카메라로 6.5배 줌을 해서 촬영을 하는 것보단 5배 마운트로 6.5배 줌으로 크롭을 해서 촬영을 하는 게 훨씬 화질이 좋으니까요. 거기다가 4K 60프레임으로 영상을 촬영하면서 0.6배에서 10배까지 자유자재적으로 줌 전환이 가능하다 보니 폰 카메라로 영상을 많이 촬영하는 저로서는 이것도 아주 큰 개선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줌 전환이 안 돼서 지난 8월 언팩에 가서 촬영하면서 줌 전환이 안 되는 4K 60p를 포기를 하고 4K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5배에서 10배 사이로 적당히 줌을 해서 촬영을 기존에 해오셨다면 이번 S24 울트라를 사용을 하시면 아주 크게 개선됐다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여기서 욕심을 조금만 더 부리자면 4K 60프레임 영상 촬영을 하면서 줌 전환할 때 부드럽게 전환되기보단 버벅거리면서 나 디지털 줌으로 당기고 있어 라는 느낌이 좀 크게 들다 보니까 이거는 다음 세대에서 개선시켜서 정말 자연스럽게 전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잘 찍히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상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찍는 이유가 더 크잖아요. 제가 Z 폴드 5를 쓸 때나 S23 울트라를 쓸 때 영상이나 사진 화질이 굉장히 안 좋은 데다가 게시물에 올린 사진도 깨지고 하다 보니 스토리는 뭐 그렇다 치고 게시물은 웬만해선 아이폰으로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했는데 이번 S24 시리즈는 인스타그램이나 스냅챗에서 화질 저하 없이 스토리나 릴스, 게시물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저한테 큰 장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바형 스마트폰을 이제 더 이상 선호하지 않고 그 이유는 재미가 없는 항상 똑같은 바형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갤럭시 Z 폴드 2부터 Z 폴드 5까지 메인폰으로 사용을 해오다가 이번에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가볍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느껴져서 메인폰으로 바꾸고 폴드 5를 서브폰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번 S24 울트라를 다시 메인폰으로 바꾸기로 결심을 했는데 하드웨어적인 개선점, AI와 같이 새로운 기능들이 저한테 크게 다가오기는 했긴 했지만 그래도 사실 제가 갤럭시를 메인폰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건 연동성 부분에서도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맥OS 생태계를 안 쓰고 윈도우 노트북이랑 윈도우 PC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휴대폰 PC와 연결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킥쉐어와 같이 파일을 PC와 주고받을 때는 갤럭시만큼 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페이 같은 경우도 애플페이가 국내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교통카드를 쓸 때라든지 아니면 MSD 결제를 할 때는 여전히 삼성페이가 큰 장점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AI 기능들도 오히려 그 재미가 없는 요소 일부를 채워줄 수 있지 않았나 싶었고요. 물론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사용하면서 맥세이프 충전이라든지 운동을 하다 보니 애플워치와의 연동성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에게 에어드랍을 받을 때와 같이 그리운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제 환경에서 사용했을 때는 오히려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크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 궁금하신 사항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